27차시 교과서 90에서 95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능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학력평가에서는 종종 출제된 적이 있긴 합니다. 학습 목표는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을 이해하고 이 현상이 적용되는 예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우선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적인이라고 할 때 정일 겁니다. 아마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멈춘 상태에서 전하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전하를 띈 상태가 되는 현상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도체인 경우하고 절연체인 경우 좀 다른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되지 않은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전기를 띈 물체,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체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전기를 띤 상태가 되고요. 이것도 오늘 왜 이러나 또. 예. 그리고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유전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전분극에 의해서 일부 전하를 띈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그 용어만 가지고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고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선 얘는 대전된 상태인데요. 이걸 대전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통 만드냐 하면 마찰을 일으킵니다. 예. 그 어떤 유리 막대에다가 혹은 플라스틱 막대에다가 털가죽 같은 걸로 막 문질러요. 그러면 그 털가죽하고 그 에보나이트 막대, 플라스틱 막대 사이에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각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맨 바깥쪽 전자가 그 열 에너지를 얻어서 잠깐 원자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원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 원자들이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경향의 정도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자유로운 전자가 생기게 되면 그 중에서 좀 더 전자를 잘 가져가려고 하는 쪽으로 점점 이동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한쪽은 전자가 과잉인 상태가 되면서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도체의 경우에는 얘는 원래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똑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였는데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면 전자가 당겨집니다. 이쪽으로 전기력에 의해서. 그러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에는 전자가 과잉인 상태가 되고 이쪽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전하가 0입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전하를 띈 상태가 되고요. 그럼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하지만 거리가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청력보다 더 세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이게 금속에 갖다 대면 서로 인력이 무조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도 마찬가지 인력이 작용해요. 그때는 전자가 밀려나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이 반대극인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다음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절연체는 자유전자는 없고요. 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의 궤도가 찌그러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대칭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요 전자의 궤도가 플러스에 의해서 딸려가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서 원래 대칭적일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는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찌그러지면 전자의 평균적인 위치가 왼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극이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걸 유전분극이라고 해요. 분극.
그래서 원자 하나만 보면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들이 대전되면요, 요 녀석은 합쳐서 0이 돼요. 이렇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 녀석도 합쳐서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0이 되는데 맨 바깥쪽에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남죠. 또 맨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가 남습니다. 그래서 또 부분적으로 전하를 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쪽에 반대 부호의 전하가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미는 힘보다 더 커서 이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전 분극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플러스로 전하를 띤 막대를 금속구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딸려옵니다. 딸려오는 이유가 얘가 전기장을 만들어요. 전기장을.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잖아요. 전기장을 만들면 이 금속구 내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그럼 이쪽은 전자가 과잉인 상태가 되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중성인 금속구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부분에 이제 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가지고 당겨집니다. 당겨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얘하고 얘가 부딪혀버려요. 얘하고 얘가 부딪혀버리면 이쪽에 있는 전자 중 일부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다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얘가 전자를 일부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플러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작용했다가 부딪히고 나면 같은 전하가 되면서 청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붙자마자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얘랑 충돌하겠죠. 근데 충돌할 때 보면요, 충돌하기 전에는 전자하고 양성자가 같은 숫자였는데 얘하고 부딪히고 나서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양전하를 띈 상태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전자가 또 일부 여기로 넘어가면서 얘도 양전하로 대전되고 얘도 양전하로 대전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진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실험해 볼까? 요거는 이제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도 체크를 해보고요. 이게 한번 그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정전기 유도 실험인데요. 그림을 참 잘 그렸죠. 자, 요거는 믿기 어렵겠지만 유리병입니다. 절연체고요. 유리병입니다. 이렇게 각져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모양이냐면 실제로는 이제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요거를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유리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고요. 여기 하늘색으로 한 거는 전부 다 도체예요. 도체. 금속입니다. 요 부분이 금속 박이에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요 부분 있죠. 팔랑팔랑한 부분. 요 부분이고요. 예,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고요. 일단 요게 이제 그 위에서 보면 사실 그 원판입니다. 원판인데 그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여기 또 절연체로 된 고무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여줄게요. 여기에 이제 요렇게 마찰을 시킵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른 거네. 예. 요거는 그 정전기로 이제 물줄기를 희귀하는 실험인데요. 그건 좀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막 에보나이트 막대를 막 이렇게 마찰을 시켜요. 마찰을 시킨 다음에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얘는 도체잖아요. 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면은 전자가 밀려나서 여기 요 용어를 좀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 그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금속 박이라고 해요. 박은 얇을 박자입니다.
박막할 때 박막은 얇은 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금속박, 얇은 금속입니다. 요 윗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금속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부분을 지칭할 때는 금속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 부분을 지칭할 때는 금속박이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한다는 접촉은 안 하는 겁니다. 갖다 댄다라고 해야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예, 가까이 하는 거는 여기 접촉은 안 합니다. 요 사이에 전하 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밀려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똑같은 전하로 대전되니까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대전되고요. 요 사이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워낙 질량이 크니까 당겨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총 전하량과 여기에 있는 총 전하량 같겠죠. 처음에 중성이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막대를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얘만 제거하면 얘 때문에 전자가 밀려 있는 건데 얘를 제거하면 이 사이에 또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골고루 퍼져서 다시 전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뭐 쉽죠. 실험을 해보면 가까이 가져가면 벌어졌다가 멀리 하면은 다시 오므라들었다가 가까이 가졌다면 벌어졌다가 멀리 왔다면 오므라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실험을 합니다. 요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는 똑같으면 갖다 대지는 않습니다. 요까지는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접지를 합니다. 그림 잘 그렸죠? 접지는 뭐냐면 사람이 그냥 금속판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녀석하고 전부 다 하나의 도체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요 녀석에 의해서 밀려나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요. 여기는 대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로 가려고 하겠어요? 여기 넓은 데로 가려고 하겠어요? 넓은 데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려고 하던 전자가 여기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얘랑 멀리 있는 공간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 얘가 다시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드는데 여기에는 아직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자, 손을 먼저 제거하고요. 손을 먼저 제거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요 사이에 전하의 이동은 없어집니다. 예, 손을 먼저 제거하더라도 요 상태겠죠. 제거한 다음에 막대를 제거해요. 예, 막대를.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쪽에 있는 전자 일부가 요 마이너스에서 당겨져 가지고 여기도 전자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진 플러스 전하를 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지했을 때 오므려들었던 게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이제 주유소의 접지, 주유소의 셀프 주유한 데 가보면 그 터치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접지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주유기 손잡이 잡고 막 이렇게 주유하다가 스파크 잘못 튀면은 이게 드물긴 한데 사실 그 정도로 불이 잘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운이 나쁘면은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복사기, 자동차 도색, 랩 포장, 뭐 집진기 이런 거 있는데 좀 이따가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좀 더 심화되면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집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면 전자가 이렇게 밀려나겠죠. 밀려나서 얘가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드는데 더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더 많이 밀려나가지고 여기가 아예 역전이 되어가지고 중성을 지나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면 얘가 오므라졌다가 더 가까이 가져가면 벌어지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정전기 물줄기부터 보여줄게요. 이게 요 정전기로 물줄기를 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 분자가
그 H2O인데 그 O 쪽이 약간 마이너스, H 쪽이 약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된 제전체를 가져가면 요 수소 쪽이 이쪽으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인력이 작용해서 얘가 휘어지게 됩니다. 이건 실험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해보면은 보면 실제로 해보면 휘어지죠, 물줄기가. 요거 할 때는 이제 물줄기를 최대한 가늘게 만든 다음에 하면 실험이 잘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 실험입니다. 한번 실험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접지시켜 가지고 이제 중성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요. 이제 에보나이트 막대를 이제 털가죽으로 묻댄 다음에 가까이 가져가면 벌어지죠? 멀리 하면 다시 오므라들고 가까이 하면 벌어지고. 이게 제일 기본 실험입니다. 이게 정전기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된 실험입니다. 모르겠다. 하고 접지하면 오므라들죠? 다시 떼고 벌리면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가까이 가져가면 오므라들고, 근데 더 가까이 가져가면 다시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에보나이트 막대로 한 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라고 하면 얘가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돼요.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되는데 얘를 접지를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고 얘가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다시 밀려나 가지고 얘가 벌어집니다. 아니죠. 여기서 접지를 떼면은 이제 다시 벌어진 상태가 되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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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밀려서 그러니까 중성이 돼서 순간적으로 오므라들었다가 더 가까이 가져가면 그 상태에서 전자를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접지했으니까 오므라들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면 벌어졌다가 접지하면 오므라들었다가 이 떼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져가면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벌어지죠. 그래서 오므라들었다가 중성이 되었다가 벌어질 때는 마이너스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전화가. 요게 이제 정전기 유도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복사기 원리인데요. 복사기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자, 그 드럼에 이게 토너 같은 경우에 이제 토너 자체가 약간 전하를 띈 상태예요. 전하를 띈 이거 읽어볼게요. 암실에서 드럼의 셀레늄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입히며 알루미늄 전하 분포에 의한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 플러스 전하가 셀레늄 막대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하를 띈 상태가 되고요. 렌즈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사할 가 글자의 상이 드럼에 맺히게 해요. 그러면 이때 검은 가 글자 위에 밝은 부분은 셀레늄이 도체로 바뀌는 그런 성질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드럼의 알루미늄막에서 전자가 흘러나와서 플러스 전하를 중성화시킵니다. 따라서 가라는 글자의 그 상 부분만 플러스 전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토너 가루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는 거예요. 대전을 시킨 상태에서 회전하는 드럼에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러스 상이 맺힌 부분에 마이너스인 토너가 찰싹 붙게 되겠죠. 전기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드럼이 회전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종이에다가 다시 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이번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너가 이제 그 전기력에 의해서 종이에 압착이 되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복사기의 원리예요. 복사기에. 그리고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도색 과정입니다. 도색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껍데기는 이제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입자는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에 의해서 탁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깔끔하게 색깔이 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집진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집진극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방전극이 있는데 이 방전극하고 집진극 사이에 고압 직류 전원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게 돼요. 이 전자가 방출된 전자가 먼지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또 플러스 전하인 집진극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 먼지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다시 또 전압을 만들어주고, 그럼 전자 방출돼서 마이너스 전자가 붙은 먼지가 또 여기에 붙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나가면서 이제 밖으로 반출되지 않고 요 내벽에 달라붙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끌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기 중으로 먼지가 안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 집진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배워요? 뭐 버리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질문 노트에 적어도 돼. 예. 아저씨 한 번만 가, 두 번 가면 안 돼. 네. 자, 천재교육 개념 확인하기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음전하를 띤 막대를 각각 도체 A와 절연체 B에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에서는 유전분극이 일어난다. 가가 아니라 나에서 유전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가에서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정전기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니은 나에서 막대의 먼 쪽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 아니죠. 막대의 먼 쪽은 같은 부호의 전하, 막대하고 가까운 쪽은 반대 부호의 전하가 전하를 띠게 됩니다.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띠게 됩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얘는 전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각 원자들이 유전분극이 일어나면서 이쪽에 알자 전하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가와 나에서 AB는 모두 막대 쪽으로 끌려오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B에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A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달라붙다가 곧바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요 표면에 마찰에 의해서 생긴 요 전자 혹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면 양전하라고 봐도 되는데, 에보나이트 막대는 보통 털가죽이랑 문지르면 마이너스로 띱니다. 그럼 요 전자가 요 사이에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A는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가 바로 떨어지는 것은 도체예요. 실제로 실험을 두 가지로 하는데, 스티로폼 공으로 하기도 하고요. 스티로폼 공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걸로 하기도 하거든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거는 금속 구예요. 이게 도체라 가지고 실제로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 붙었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스티로폼 구 있잖아요. 스티로폼 구는 가까이 가져가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안 떨어져요. 요게 여러분 실제로 그 청소할 때 느껴본 적 있어요? 스티로폼 가루 빗자루로 쓰면 빗자루에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 상태입니다. 이게 빗자루를 바닥하고 쓰면 마찰에 의해서 빗자루가 대전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스티로폼이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래서 B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B는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절연체. 근데 철수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철수는 철수하고요. 여기 거꾸로입니다. 0이 떨어진 A는 에보나이트 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겠죠. 무조건 접촉을 하게 되면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성인 녀석이랑 대전된 녀석이랑 접촉을 하게 되면요. 민수 B는 유전 분극 현상으로 막대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영희와 민수가 커플이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번개가 발생하기 전에 구름과 지면의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번개가 왜 생기느냐?
구름이 이제 구름 안에 있는 물 분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마찰을 해요. 근데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도요. 마찰을 하면 이게 대전이 되기도 해요. 대전이 돼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된 상태가 되게 되면요. 이게 점차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요 지면에 정전기 유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요 지면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요. 밀어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강력하게 만들어지면 순간적으로 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매우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절연체인 공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잠깐만 일어나요. 이게 절연체이기 때문에 절연체는 대체로 전류가 잘 안 흐르는데 아주 높은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높은 전압에서 잠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하가 다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곧바로 사라지니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대전된 구름은 방전 현상으로 지표면 가 부분이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이게 이제 정전기 방전 현상이 아니고요. 이게 용어가 잘못됐네요.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방전이라는 거는 전하가 순간적으로 팍 움직이는 겁니다. 절연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이게 스파크 튀는 거 있잖아요. 뭐 손을 갖다 대고 이러면은 그것도 이런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몸에는 전기가 쌓이냐면 옷 있죠. 옷하고 피부 사이에 마찰에 의해 가지고 피부에 전하가 쌓여요. 근데 그걸 이제 금속 있는데 가까이 가져가면 순간적으로 쌓여있던 전하가 갑자기 탁 움직이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제 반대 부호의 전하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강한 전기장이 생기면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구름 아랫부분에 마이너스 전하가 지면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번개가 되겠고요. 접지된 피레침을 설치하면 공기 중에 전하가 피레침을 따라서 지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 핵심 역량 키우기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절연체 위에 놓인 동일한 금속구 AB로 수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가보면 AB를 서로 접촉시켜 놓고요. 음절하로 대전된 물체 C를 B에 가까이 합니다. 자, 가까이 한다 했어요. 얘는 접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접촉 안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져가고 요 사이에 전하 이동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중성인 상태였는데 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밀려나겠죠. 밀려나고 여기에는 이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될 겁니다. 요 상태에서 접지를 해요. 접지를 하면 얘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에 더 넓은 쪽으로 가버립니다. 넓은 쪽으로.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지구랑 같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지구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중성인 상태고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요 나 상태에서 C와 손가락을 치우고 A와 B를 분리하는데 순서가 중요한데 1번 일단 물어보는 거 봅시다. 가에서 A와 B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에 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죠. 가는 뭐 명확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요 녀석에 의해서 전자가 밀려나니까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2번은 순서에 따라 얘기하고 있네요. 2번 보면 다에서 C와 손가락을 치우는 순서에 따라서 A와 B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에 대해서 그냥 지금 말로 설명을 끝낼게요. 이거는 뭐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치우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가락을 먼저 치우고 C를 치우느냐 아니면 C를 먼저 치우고 손가락을 치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손가락을 먼저 치워요.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되죠. 그 상태에서 C를 치우면 얘 둘이가 같은 부호에
플러스 전환을 띄게 됩니다. 예, 얘는. 근데 만약에 C를 치워요. C를 먼저 치우면 얘네들이 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 다시 중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손가락을 치우게 되면 요 둘이 또 같은 중성인 상태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먼저 치워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이죠. 여기는 중성이고요. 그 상태에서 C를 치우게 되면 요 플러스 전화를 나눠 갖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양전화를 띄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요 상태에서 C를 먼저 치운다. 그러면 그 순간에 벌써 중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치우면 중성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